드디어 기아자동차 K8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 차량이면서 엔진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기존 영상을 통해서 3.5 가솔린 차량의 엔진룸이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꽉 찬 엔진룸을 함께 보셨을 겁니다. 이 엔진룸의 이 크기도 기존 가솔린 차량의 2.0 가솔린 차량, 2.5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엔진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거든요.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경량화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외관적인 부분을 다 자석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진짜 범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석이 달라붙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가 열리는 버튼은 이쪽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의 바로 아랫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르게 될 경우 전동식 트렁크가 작동이 되면서 트렁크가 개폐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량 수리 키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아 K8에 적용되었던 이 3세대 플랫폼 뼈대 형태가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쪽 모습을 보면은 실리콘 마감 처리가 한층 더 개선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비상 삼각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비치가 되어 있겠고요. 아무래도 안전에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 비상 삼각대가 필시 필요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많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드디어 기아 자동차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 비상 삼각대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기아 자동차 K8인 만큼 실내 공간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된 거를 많이 볼 수 있겠거든요. 기아 자동차 K8의 매력적인 포인트라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보면은 꽉 차 있는 LCD 계기판과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모습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혁신적인 부분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 역시 설정에 따라 각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 시에는 사이드 볼스터가 안쪽으로 감싸주면서 보다 안정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아 K8이 출시가 됨에 따라 아무래도 공조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공조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띄어져 있었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될 경우 공조 시스템을 전환이 되면서 하나의 화면을 통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을 모두 구현을 시킨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아 자동차의 한층 더 발전된 기술력을 나타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기아차 모두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는 없겠지만 5천만 원 이내에 이러한 기능이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준대형 세단으로서 그만큼 기아 K8이 고급스러움을 추구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수입 자동차들도 이렇게 실내적인 부분은 많은 부분에 고급스럽게 바뀌게 되었지만 기아 K8만의 이렇게 특색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장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기아차의 실내 모습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썬루프가 있지만 그만큼 운전석 쪽에 있는 헤드룸 공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렇지만 뒷자리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다 넓은 헤드룸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뒷자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확실히 앞자리에서 느꼈던 그런 헤드룸 공간보다 2열에서의 헤드룸은 보다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인트를 보면은 이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탑승하는 자리죠. 탑승하는 자리의 헤드룸에는 약간 움푹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만약 2열에 탑승하는 그 탑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적인 디자인 요소를 갖췄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선루프가 적용됨에 따라 이 차량 가운데 중앙 부분이나 또는 뒷부분에 이제 라이트가 없음으로써 어두운 실내 공간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아쉬움을 좀 가질 수 있겠거든요. 뒤에서도 충분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의 공간에 라이트가 없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라이트는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손잡이 도어 부분에 라이트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아 자동차의 K8을 보면은 운전자를 위한 그런 중심적인 디자인 설계보다는 2열 공간에서의 편의성을 좀 더 강조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형 세단 뿐만 아니라 준대형 세단에서도 운전자를 위한 중심적인 설계보다는 뒷자리를 탑승하는 탑승객을 위한 2열 좌석을 위한 디자인적인 강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의 실내를 보면은 2열 좌석 같은 경우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불빛을 도어 핸들에 불빛을 이제 LED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아 자동차 K8의 강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2열 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는 없는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열 좌석에도 이렇게 도어에 이제 개폐되어 있는, 열려 있는 공간적인 부분을 통해 2열 좌석에 앉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답답하지 않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에서 보면은 뭐 기아 K5들 보면은 이러한 공간이 그냥 그물망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뭐 약간 좀 조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좀 디자인은 아쉽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기아 K8에 들어서는 이렇게 좀 수납 공간에서도 좀 섬세하게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2열 좌석의 공조 장치 역시 이렇게 터치 버튼식으로 누름에 따라 화면을 통해 온도 시스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듀얼 공조 장치 시스템은 이렇게 각자의 편의에 따라, 요구에 따라 이렇게 공조기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서로 양쪽에 이제 고속 충전 단자가 위치함에 따라 뒷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 이것도 물론 옵션 기능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 안에도 고속 충전 단자가 자리를 잡고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공조기 설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이런 세단에 보면은 이렇게 뒷자리 트렁크 공간과 이어져 있는 도어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컵홀더도 이렇게 누르면은 터치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원가 절감에 위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각각의 버튼에 대한 터치 감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뒷자리 공간에서도 미디어 기능을 다 조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은 편안한 2열 좌석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포인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버튼을 누름으로써 미디어의 음악을 설정, 뭐 볼륨 조절,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능하다는 점은 기아 K8의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능도 모두 알고 보면 옵션을 적용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겠죠.